안녕하십니까. 주먹대장에서 독립군 영웅으로 백야 김좌진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과 동지들이 체포되고 김좌진 장군이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서울로 잠입했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총사령 박상진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버지에게 구구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사나이답게 떳떳하게 죽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좌지는 종로구치소를 파괴하고 동지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지만 박상진 아버지의 만류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군이 만주에서 홀로 서기를 하며 중국에서 독립운동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나눠보겠습니다. 좌지는 대한광복회가 무너지고 고국으로부터 분자금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앞길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좌진의 거듭된 시련은 오히려 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동지들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힘내라 김좌진 하며 응원하는 동지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좌진은 절대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수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좌진은 독립운동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고국으로 살아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동지들과 약속했던 독립군 양성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좌지는 자신의 굳은 마음을 시로 남겼습니다. 적막한 달밤 칼머리 바람차기만 한데 칼끝 찬 서리가 고국 생각 돋게 하누나 삼천리 금수강산에 외놈이 웬 말인가 내 쉬지 않고 싸워 외놈들을 몰아내리라. 이 시는 좌진의 단장지통이라는 글입니다. 잔악계나 고국 생각뿐이고 이 땅에서 외적을 몰아내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좌진은 중국에서 홀로 서기를 하며 독립운동 선배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진에게 큰 힘을 준 분은 신흥학교 이세영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세영은 좌진의 고향 홍성과 이웃한 청양 사람입니다. 이 홍성 땅에서 1895년과 1906년에 일어난 1차와 2차 홍조의병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일제의 감시 대상 인물이 되어 일본 경찰의 집중 감시를 받자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학교 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세영 교장 선생님은 좌진을 성심성의껏 도왔습니다. 좌진은 이곳에서 머물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며 특히 이세영 교장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대종교인이 되었습니다. 대종교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바탕으로 삼은 민족 종교입니다. 당시에 대종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대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종교적인 신앙심 이외에도 민족주의 사상은 물론이고 한 핏줄 한 형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좌지는 이 신흥학교에서 이세영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군사 지식과 독립운동의 다양한 도움말도 들었습니다. 또한 만주 지역의 쟁쟁한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대한광복회 부사령 자격으로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만주 지역 민족 대표의 한 사람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이 무렵에 좌지는 만주 지역의 쟁쟁한 독립운동 인사들과 함께 한 가지 큰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한일 합병의 무효를 선언하고 무력적인 대항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민들이 발표한 최초의 독립선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음력으로 1918년 11월 무오년에 선포되었다고 하여
무오 독립선언서라고 부릅니다. 무오 독립선언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쟁쟁한 저명인사 39명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며 서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에서 활동하는 애국지사들이 함께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무오 독립선언서의 서명 인물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름만 들어도 금방 떠오르는 쟁쟁한 인물들이 서명한 것입니다. 좌지는 어느새 우리나라 독립운동계의 큰 인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